다음 단원 넘어갈까? 이제 여러가지 방정식이 두 파트였잖아. 첫 번째는 우리 방금 했던 고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3, 4차 방정식 다루는 거. 두 번째 파트는 연립 방정식, 또 부정 방정식인데 부정 방정식이 안 나온다고 했다고? 수호야, 너는 뭐야? 네, 부정 방정식 죽었다 깨어나도 안 나온대요. 너네 반 들어오는 수학쌤이? 네, 영광 티처가. 같은 선생님 말에 그래? 둘의 의견이 다르지? 부정 방정식 나온다고요? 난 모르지. 아니 진짜 강조했는데. 쌤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된 상황을 말했나 보네. 아니 합의도 안 됐으면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나온다고 얘기 안 했겠죠. 그렇지? 아니면 합의했던 내용을 까먹었거나 누군가가? 일단 해야 되겠네 그럼. 혹시 모르잖아. 개념 또 안 봐도 되지. 개념이 부족한 사람은 문제 풀다가 잠깐씩은 보더라도 우리 안 봐야 돼 개념을.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야 그럼 개념 봐야 될 정도라면. 15페이지 기출 두 개 그냥 몸풀기네. 뭐 할까? 똑같은가? 첫 번째 거 하자. 뭐 둘 다 똑같으니까. 나쁜 사람은 또 페이지 넘겨서 다음 기출 유형 또 두 문제인데 저거는 뭐 할까? 위에 거 아까 위에 건 또 이상한 거 마지막에 또 물어보고 있네. 34번 다른 사람이 38번. 다른 문제 풀고 있어. 다른 문제들이 다 숙제일 건데. 팔 번 하자 그랬지. 그리고 이제 그냥 35번 풀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네. 38번은 하고 하는 거야? (34번은) 같이 안 봐도 될 것 같으니까 38번 얼른 풀어봐.
34번은 1차, 2차 연립의 경우에는 1차식에서 문자 소거할 거 하나 정해서 정리한 다음에 밑에 2차식에 넣어서 푸는 거지. 38번처럼 2차랑 2차인 경우는 푸는 방법은 비슷해. 대신 2차식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서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거야. 그러면 케이스 나눠서 각각을 또 대입해서 푸는 거지. 그럼 인수분해는 둘 중에 뭐가 될까? 당연히 상수항이 0인 애가 인수분해 될 가능성이 더 많지? 상수항이 0이 아니면 사실 인수분해는 불가능에 가까우니까. 상수항이 0인 애를 인수분해 해보면은 얘는 x-2y, x 플러스 y로 인수분해 돼서 첫 번째 x에다 2y 대입하면 되지. 그럼 밑에 식이 4가 아니라 8i 제곱 2를 곱해서 8i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7이니까 y 제곱이 1이네. 그럼 y가 뿔마 1, y가 뿔마 1이니까 y가 1일 때 x가 얼마고 y가 마이너스 1일 때 x가 얼마고가 다르지. y가 1이면 x가 2, y가 마이너스 1이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 다음 두 번째는 x에다가 마이너스 y 넣을 때 하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도 2y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 7이니까 얘는 y 제곱이 7, 그럼 y는 뿔마 루트 7이지. 그래서 각각의 x는 마이너스 y니까 부호 반대네. 마이너스 루트 7이랑 그냥 루트 7이랑 이 네 가지 중에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둘 더해서 큰 거는 뭐인 거야? 얘는 3이고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얘는 0, 0이니까 k 3이네. 이거 그냥 k 3이니까 이것도 귀찮게 다시 풀라는 거잖아. 얘는 문제 두 개를 그냥 짬뽕해 놓은 거야. k가 3이니까 또 다시 썼어. 3x. 이 대문자 x는 아까 이 소문자 x랑은 전혀 다른 문자야. 3x, x 플러스 6, 마이너스 3x 플러스 18. 이거 연립부등식 무조건 앞에 두 개 1번, 뒤에 두 개 2번 따로따로 풀어서 공통범위하는 연립부등식 문제지. 나머지 얼른 계산하면 답이 나올 거고. 별거 아닌 건데 한 문제 두 개를 섞어놨네. 다음 기출에서는 두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를 볼까? 첫 번째는 왜 두 번 나왔지? 연립이? 문제를 잘 읽고 풀어야 되겠네. 이거는 별거 아닌데 그냥 A 구하고 B 구해서 넣어서 그냥 방정식 두 개 푸는 것 같은데 귀찮게. 이번에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왜 0인 게 없지? 그러면 만들어야지. 두 개를 뭐 어떻게 해가지고 0 이내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상수항이 0이 되도록. 그래야지 인수분해 가능성이 높아지지. 왜 안 돼? 아까 내가 말할 때
넌 내 말은 안 듣는 거지? 영인애가 있어야 인수분해 되는데 영인애가 없잖아. 그럼 네가 만들어야지. 두 개씩을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영인애를. 연립해서 영인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야? 미리 해가지고 밑에 거기다가 그게 대입법 두 번째 방법은 중립 대표는 뭐 어디 간 거야? 여기다가도 가도 상수항이 영인애를 만들어야 된다고 네가 스스로 두 개를 이용해서. 그러려면 뭐 해야 되겠어? 라고 우리 다 했잖아, 지난 교재에서. 이거 얼마나 공부를 제대로 안 했으면 숙제도 안 하고. 너무 막 엄청 빨리 푸는데 급하지 말고, 이 과정을 쓸 때도 네가 이것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일단 쓰는 것도 중요하고, 물론 빨리 푸는 것도 나중에는 중요하지만 실수가 너무 많다면 오히려 그냥 차근차근 문제를 쓸 때도 쓰는 속도도 좀 줄여보고 차근차근 일단 써서 풀어봐. 그리고 식을 바로 넘어가지 말고 네가 썼던 식을 한 번 더 본 다음에 넘어가. 다음 주 내용만 써야 될 때. 이렇게 순간순간 그냥 검토하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맞게 했지? 그걸 바로 다 넘어가. 자, 42번도 귀찮게 두 문제를 풀라고 한 문제에 짬뽕해 놓은 것 같네. 첫 번째 부등식 연립을 풀어야 되는데 0이 없어서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만들어야지. 0을 만들려면 당연히 밑에 식에다가 양변에 1을 곱해서 빼야 될 거 아니야. 밑에 식에 1을 곱해서 빼면은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 그 다음 마이너스 2y 제곱은 0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거 인수분해 되지? 2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x 플러스 y x 마이너스 2y로 인수분해 되면 이제 아까랑 푸는 방법 똑같지. 첫 번째는 첫 번째가 0일 때 그럼 y를 소거해야 되겠지? 얘를 그럼 둘 중에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에다 대입하면 돼. 답은 똑같이 나오니까. 그럼 그냥 밑에다 대입할까? 개수들이 작으니까. 그럼 밑에다가 대입을 할 거야. 밑에다가 대입하면은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네. 그럼 x제곱이 마이너스 4. 그럼 이거 불가능하겠지. 실수가 안 나오니까. 이게 불안하지? 계산 맞게 했겠지? y가 마이너스 2x니까 그거 넣으면은 x제곱이랑 플러스 4x제곱 마이너스 4x제곱 계산 맞지?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x는 2y를 넣어야 되겠네. 두 번째 게 0이니까. 그럼 얘는 x에다 2y 넣으면 4y 제곱이랑 마이너스 4y 제곱 그대로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얘는 y 제곱이 플러스 4니까 y가 플마 2. 그래서 x가 그때 4랑 마이너스 4 이렇게 두 쌍의 답이 일단 나왔어. 그럼 문제에서 A, B가 얼마인지가 필요한데 다행히 A, B가 똑같지. 얘도 8이고 얘도 8이니까. 그래서 다시 A, B가 8일 때 그럼 우변이 결국 7일 때로 한 번 더 풀라는 거네. 귀찮게. 그럼 두 번째 저 연립은 어떻게 해야 돼? 제 생긴 거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첫 번째 거 전개하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xy는 마이너스 5. 그다음 두 번째 거 전개해보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7이지.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칭형이잖아. 이거 x 플러스 y를 뭐 a, xy를 b라고 놓고 이 식을 다시 a, b로 들어있는 걸로 바꿔서 a, b부터 구해야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5랑 저거 변형해서 a 제곱 마이너스 b인가? 는 7. 그럼 다시 얘랑 얘를 해서 내가 a, b를 구해서 a, b가 얼마인지 구했으면 다시 t 방정식 쓰는 거지. x, y를 근으로 하는 t 방정식 쓰면 되잖아. at 플러스 b는 0. a, b 얼마인지 구했으니까 넣어서 이제 다시 2차원식 풀어서 x, y 구하는 거지. 대칭성. 요 두 문제 푸는 거네, 이 한 문제가. 두 번째는 대칭성 기본이고 첫 번째는 0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서 푸는 거. 그다음 다음 페이지 하나밖에 없네. 46번. 대입해서 하는 거 말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대입하는 거밖에 방법가 되진 않아? 대칭성이잖아. 대칭성 있는 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였어? 계속 몇으로 하지 않아? 대칭성 있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는 그래도 생긴 게 너무 평범해서 두 가지 방법인 거지. 그냥 문자 하나 소거하는 거.
두 번째는 우리 대칭성 이용해서 푸는 원래 방법. 원래 방법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왜? 문제가 좀만 틀어져서 여기에 뭐 xy까지 항이 하나 더 있었어. 그러면 이거 속어는 절대로 못할 거 아니야. 무조건 대칭성 할 줄 알아야지. 근데 얘는 속어를 해도 되지만 원래는 대칭성으로 풀어야 되겠지? 더 어려워질 걸 대비해서. 그럼 대칭성 이용해서 푼다라는 건 결국 우리의 목표는 xy가 얼마인지 알아내는 게 목표잖아. 그럼 xy가 얼마인지 알아내려면 저거 곱셈공식 변형 써야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9 빼기 2xy니까 xy의 값이 2분의 9 마이너스 a라는 걸 구할 수 있지. 2분의 9 마이너스 a. 그럼 어떻게 해야 돼? xy를 근으로 하는 방정식 써야 되잖아. t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t 플러스 2분의 9 마이너스 a는 0. xy를 근으로 하는 이 방정식인데 xy 실근이 존재하니까 얘가 xy 실근이 존재하니까 판별식을 쓰는 거지. 판별식이 서로 다른 말 없으면 등호 넣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대칭성으로 해야 돼. 원래는 얘는 너무나 평범해서 소거가 가능한 거야. 다행히 쉬운 거라서. 여기 항이 하나만 이상한 거 껴있어도 소거로 불가능해. 무조건 대칭성으로 푸는 거야. 그때는 판별식 이제 부등식 계산하면 되지. 그 다음에 기출 두 문제 있네. 둘 다 비슷한가? 정수 중근을 갖는데 자연수 이 49번 너무 직관적으로 문제에서 다 써져 있으니까 차라리 50번을 보자. 밑에 거 50번. 실근을 가져야 되고 서로 다르지 크다 돼 있으니까. 근데 이거 생각 없이 그냥 두고 안 넣지? 같이 붙는 걸로 하면 이거 생각해서 두고 안 넣었어? 그러니까 같이 하면 근근이밖에 아니야.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같은 애도 두근이라고 지칭해. 아 근데 이것 때문에 등호가 없어야 되는 거야. 서로 이것 때문에 서로 다른 거야. 두근 때문에 서로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야. 근데 저거는 아직 문제 가지도 않은 거잖아. 문제는 정수 조건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 2차 방정식에 두근 이러면 넌 뭘 하고 싶어야 돼? 두근이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이 주어졌으면 넌 뭘 하고 싶어야 되냐고? 그래프
당연히 기계적으로 근각계수의 관계를 쓰는 거 아니야? 네. 2차 방정식의 두 근인데 네. 그걸 안 쓰고 뭘 하려는 거야? 어떻게 하죠? 좀 써,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게 쓰라고 식을. 근각계수의 관계 식. 쓴 다음에 이제 그 식에서 고민해야지 네가 쓴 식을 가지고 뭐 어쩔까. 보잖아요. A 플러스 B가 C 알파 베타. 일단 네가 생각해야 된다고. 네가 썼던 식을 보면서 뭐 할까? 아니면 내가 그냥 다 알려주는 거지. 어? 봐봐. 앞에 뭐 이음으로 풀고 있어? 그러니까 너 공부를 안 했었으니까 알았어. 수업을 봤어야지. 그래서 언제 가서 볼 거야? 정해 빨리. 정해. 야자 뭐 미리 얘기하고서 빼는 다음에 야자 빼고. 정해. 지금 정해. 야자 빼서 할 생각 없어? 금요일 3시에 끝나? 2시 50분? 여기 오면 3시 10분? 와서 하다가 다시 집 밥 먹고 와? 밥 안 먹어도 돼? 여기 바로 한 3시 10분쯤 오는 거야? 지난번에 딱 3시에 왔나? 그래서 바로 와. 너 영상 수업 안 보고 봐. 혼자 못 푸잖아 지금. 혼자. 그러니까 지금 너 혼자 못 풀잖아. 그러니까 지난 수업 영상이라도 좀 보고 그 다음엔 네가 혼자서 좀 풀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공부 안 돼 있잖아. 돈이 빠졌었는데 해야지.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계속. 나머지 정말 있는데 나머지는 잘해? 50번은 일단 정수 조건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저거 생긴 거 보고 바로 저거 부정방정식이구나 라는 거 느껴야 되고, 이 부정방정식은 두 종류잖아. 첫 번째 정수 조건이 부정방정식이랑 두 번째 실수 조건이랑. 정수 조건이 부정방정식 푸는 방법은 무조건 인수분해 밖에 없어.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해야 돼. 실수 조건이 부정방정식은 첫 번째는 변형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0 형태로 변형이 되면 쉬운 거야. 그러면 a, b 둘 다 0이다로 풀면 되니까. 그렇게 변형이 안 될 때는 그냥 한 문자로 내림차수 정리해서 판별식 써서 판별식 안에서 또 해결하는 거지. 그게 실수 조건이었어. 라는 개념이 다 기억나야지 머리에. 정수 조건 어떻게 푸는 거고 실수 조건 어떻게 푸는 건지. 그럼 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정수야. 일단 이게 부정방정식인지 몰랐어도 그냥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주어졌으면 기계적으로 근각계수 관계를 써봤어야지. 두 근의 합이 n-1, 그 다음 두 근의 곱이 n 플러스 1이겠네. 이제 이거 쳐다보면서 뭐 하고 싶어? 우리 모르는 문자가 3개나 있잖아. 문자가 3종류나 있는데 식은 2개밖에 없으니까 못 풀어. 그래서 부정방정식이야. 그럼 일단 어떻게 해? 일단 못 풀지만 문자 하나는 없앨 수 있지 않아. 얘네 두 개를 연립해서 없애야지. 그럼 어떤 문자 없앨까? 알파 없앨까? 베타 할까? M 없앨까? 셋 중에 제일 이상한 특별한 애를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알파랑 베타 중에 하나를 없애는 건 이상하잖아. 차라리 M을 없애야지. 그러니까 M을 없애려면 2개 빼면 되지. 그래서 2개 빼면은 마이너스 2.
우리 인수분해해야 된다 그랬어 무조건. 이 부정방정식 풀려면 인수분해밖에 없는데 상수를 적절히 내가 얼마를 양변에 더할 거야. 더해서 좌변이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으로 만들려면 상수 얼마를 더해야 될까? 바로 찾기가 힘들어 보통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냥 묶으라 그랬잖아. 뭐 아무렇게나 뭐 얘네 둘 묶어볼까? 얘네 둘을 묶으면은 1-알파의 베타지. 그럼 이거 알파가 남았어. 근데 이 알파가 어떻게 해야지 좌변이 인수분해 되겠어? 좌변이 1-알파처럼 생겨야지 다시 공통인수로 인수분해 되잖아. 근데 이게 1-알파로 되려면은 이거 어떻게 돼야 돼? 이 식이 알파 앞에 여기에 마이너스 붙어야지 원래 식이랑 같을 수 있지. 그리고 상수 얼마가 필요한 거야? 상수가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한 다음에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잖아 라고 찾아야지. 애초에 바로 숫자 찾기가 대부분 힘들어. 그래서 몇 개 항만 내가 묶어서 해보다가 인수분해가 가능하도록 되려면 상수가 얼마가 있어야 되는지 눈에 보이잖아. 인수분해하는 과정으로 써보다 보면.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해서 결국 좌변이 저렇게 우변이 마이너스 3이 됐지. 그래서 인수분해는 얘는 다시 1-알파 베타-1로 묶어서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보기 싫잖아. 얘도 순서 다른 거 보기 싫잖아.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알파-1 베타-1로 바꿔놓는 게 편하겠지. 얘는 3이다. 이제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알파 베타가 정수니까 정수에서 1을 빼도 정수잖아. 이 정수에서 1을 빼도 정수잖아. 정수 두 개 곱해서 3 되려면 무조건 어때야 돼? 너무 밑에다 썼네. 정수 곱해서 3 되려면 1, 3, 3, 1, 마 1, 마 3, 마 3, 마 1, 네 종류잖아. 그럼 이때 알파 베타는 얼마겠어? 알파 베타는 1만 더하면 되지? 1 더하면은 1 다 더해. 2, 4, 0, 마 2. 얘도 4, 2, 마 2, 0이잖아. 알파 베타 4개 다 찾았지? 근데 저 중에 베타가 더 큰 거를 찾아야 되네. 베타가 더 큰 거니까. 답 2개 나오지. 두 종류가 일단은. 그니까 m도 2개지. 그니까 모든 정수 m의 합을 물어봤겠지. m이 2개니까. 그래서 저렇게 푸는 부정방정식 기본적인 거야. 이 정도는 보자마자 했어야 돼. 안 되는 거 다 까먹은 거야. 아니면 공부를 제대로 안 했었거나.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라고 할 만한 게 없었어. 다음 페이지 공통분이네. 기출 하나밖에 없으니까 저거 53번.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공통분 어떻게 푸는지 다 개념 까먹어서 손도 못 대고 있는 거지? 바로바로 단어 끝날 때마다 오답노트를 썼어야지.
3번 공통근 어떻게 푸는 거였어? 푸는 방법은 소거하는 건데 어떤 항을 소거하는 게 쉬웠을까? 당연히 2차 항을 소거하는 게 쉬워. 왜? 2차 항을 소거하면 1차식이 나오고 그럼 근이 하나만 나오게 되는데 그 근이 무조건 공통근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2차 항 소거하는 거지. 원리는 또 얘기 안 할 거야. 얘기했었는데 2차항 빼려면 2차항을 소거하려면 그냥 두식 빼버리면 되지. 그러면 a-bx 플러스 b-a는 0이라는 식이 완성되고 인수분해해야지. 인수분해하면 우리는 a는 b, x는 1 두 가지 사실 알아낼 수 있는데 a는 b가 됐으면 어떤 상황이야? a는 b가 돼버리면 첫 번째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는 0이고 두 번째 방정식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는 0이니까 완전히 동일한 방정식이야. 그러면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수 없는 거니까 불가능하지. 완전히 똑같은 거니까 공통근이 두 개인 거잖아. 한 개가 아니라. 그래서 a는 b가 될 수 없는 거라서 x는 1일 수밖에 없고 이게 무조건 공통근이라고 했잖아. 2차항 소거에서 나오는 x값이 무조건 공통근이 된다고. 원리는 얘기 안 할 거고 지난번 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근을 구해야 되네. 나머지 근의 비가 2대 5라는 조건이니까 나머지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일단 뭐 해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을 뭐라 그럴까? 한 근은 1이잖아. 다른 근은 뭐 2k 해야 되겠지. 그럼 두 번째 방정식은 한 근은 1이잖아. 공통근. 다른 근은 5k라고 해야겠지. 두 근의 비가 2대5 순서라고 했잖아. 그럼 위에 근을 2k, 아래 근을 5k라고 잡으면 되겠네. 그럼 얘도 근각계수의 관계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a. 어쨌든 문자는 3개고 식은 4개나 있으니까 어찌저찌 연립하면 구할 수 있잖아. 단순 계산이니까 나머지는 a, b, k 잘 구해봐. 식 4개 가지고. 그렇게 해서 a, b를 구하는 문제인 거지. 공통근을 무조건 2차항 소거하면 끝나는 거. 그 단순한 걸 까먹고 시작도 못하고 있었으면 안 됐었지. 그 다음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 몇 개 없어. 그 다음 절대값이 좀 이제 문제 많고 문제는 안 맞네. 귀찮은 게 나오고. 일단 부등식에서 첫 번째 1차 부등식이야. 문제는 우리 부등식의 원리 같은 거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었던 그런 원리 같은 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지. 57페이지 하나 있고 또 옆에 유형에도 59번 문제 하나 있지. 유형별로 기출 하나씩 57번, 9번 두 문제 다 얼른 해봐.
나오겠어. 1차 공식 어떻게 풀어? 마음대로 그렇게 쓰면 안 되지 않아? 왜 안 돼? 응. 뭐가 됐든 해는 저렇게 나오지 않아 범위로? 근데 해가 없대. 언제 해가 없겠어? 어떤 상황일 때? 라고 중학교 때 배웠었는데 분명히 우리 5월 초에 할 때도 내가 얘기했을 거고 근데도 까먹잖아 또 다. 언제까지 똑같은 기본 개념을 계속 얘기해야 될까? 우리 부등식을 푼다는 건 양수, 음수 나눠서 해야 되잖아. 양수면 부등호 그대로고 음수면 부등호 바뀌니까. 근데 0일 때가 특별하지. 0이면 x가 사라지잖아. 그럼 p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세 가지로 나눠지지. p가 양수인지 영수인지 음수인지 이때가 특별한 해가 나오잖아. p가 양수이면 해가 뭐겠어? 예를 들어 p가 얼마면 좋아하는 숫자 넣어서 p가 1이면 얘야 해를 뭐라고 그럴 거야? 뭐지? 0이 1보다 크다. 해를 뭐라고 그럴 거야? 이 부등식의 해를. 우리 이 부등식 푸는 거잖아. 이 부등식의 해를 뭐라 그럴 거야? 해가 없다라 그래야지. p가 0이면 뭐지? 0이 0보다 크다. 얘도 해가 없고 얘는 항상 0이 뭐 마이너스 1보다 크다니까. 해를 뭐라고 부를 거야? 해를 무슨 실수? 해가 모든 실수. 이 기본이잖아. 그래서 특별한 게 나오려면 개수가 0 돼야지. 이걸 까먹으면 뭐 어떻게 할까 앞으로. 그래서 일단은 해가 특수한 게 나오려면 x 개수가 없어야지. 0 돼야지. 근데 거기서 해가 없어야 돼. 아예. 또 두 종류였잖아. 해가 없는 애도 있지만 모든 실수인 애도 있어. 물론 이 부등식의 등호의 여부에 따라서 얘네도 달라져. 문제마다 파악해야지. 얘가 0이야. 0, x가 이 뒤에 있는 얘네가 어때야지 해가 안 나오겠어. 우변에 있는 값이 보여야지. 우변이 모여야 돼. 해가 없으려면 우변이 보여야 돼. 모르겠으면 숫자 넣어봐. 뭐 1 넣어보든지 마이너스 1 넣어보든지 0 넣어보든지 3개 넣어보면 되니까. 셋 중에 마이너스 1 같은 거 넣으면 되잖아. 0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 틀리잖아. 해가 없는 거 맞잖아. 그래서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3b가 음수여야지 해가 없는 거지. 0이면 얘는 모든 실수 돼버리지. 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식이니까. 그래서 얘는 음수이다. 이제 풀 수 있지. 이거 가지고 문자 하나 소거해서 이거 열심히 풀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안 풀어줘도 되지. 이 정도는. 이제 59번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x에 대한 1차식에 대해서 저 두 개일 때 f6의 최대 최소를 물어보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식 써서 해보겠지 당연히. 1차식이니까 fx를 뭐 ax 플러스 b라고 잡아봤어. 그럼 첫 번째 부등식의 뜻은 일단 b의 범위를 알려주긴 했네. 그 다음 두 번째 부등식은 3a 플러스 b가 마 1에서 4야. 이 두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f6이야. 그럼 f6이니까 6a 플러스 b의 범위를 찾아야 돼 이제. 이 어떻게 찾을까? 쟤네 두 개 이용해서. 어떻게 찾을까? 식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그래프로 하면 너무 빠르고 편한데 식으로 하려면 식에서 어떻게 할까? 숫자 때려 맞추면 되나?
식으로 뭐 하는 방법이 있을 건데 뭐 편하진 않을 거야. 생각이 지금 식으로는 하는 건 잘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이거 그래프로 그리면 바로 끝나. 우리 저 1차식 즉 직선 그래프인데 어떤 그래프 상황이냐면 F0이 0에서 2야. 0일 때 함수값이 0,0과 0,2 사이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이 중에 어딘가를 이 직선이 통과한다고 보는 거야. 그 다음 F3이 마이너스 1에서 4야. 마이너스 1에서 4를 직선이 통과해야 돼. 우리가 직선이 이렇게 통과하는 거잖아. 이렇게 F0 함수값이 0, 2 사이에 나와야 되고 F3 함수값이 마이너스 4 사이에 나와야 돼. 저 사이를 통과해야 돼 지금. 근데 우리 뭐 찾고 있어? F6, 6일 때 함수값 찾고 있잖아. 6일 때 함수값이 어때야지 제일 크고 어때야지 제일 작겠어. 당연히 이 사이를 통과하는 직선이 F6이 제일 크려면 어때야 돼? 이 중에서 어디 지나야 되겠어 일단. F6이 크려면 기울기가 최대한 크고 막 높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어디 있어야 될까? 2점 지날 때가 F6이 제일 크겠지? 반대로 2점 지날 때가 F6이 제일 작겠지? 라는 걸 이제 직선에서 우리 그래프로 보면 직관적으로 바로 찾을 수 있어. 식으로는 어떻게 하지? 식으로는 어떻게 할까? 식으로 굳이 한다면 식으로 그냥 그렇게 가야겠다. 이제 이걸 식으로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걸 식으로 할 거면 우리는 A의 범위를 알아내고 싶어. 근데 A의 범위 알아낼 수 있어. 두 개 잘 어떻게 해가지고 A 범위 알아낼까? 두식을 연립하는 것처럼 방정식 풀듯이 풀고 싶어. 두식을 어떻게 해야 돼? 두식을 빼야지 당연히. 위에서 밑에 뺄 거니까 다시 써보면 순서를 헷갈릴까봐 다시 썼어. 그래서 위에서 밑에를 빼서 우리는 3A의 범위를 찾고 싶어. 3A의 범위를 어떻게 찾으면 돼? 3A가 언제가 제일 작겠어? 위에서 밑에 뺄 때. 사실 이것을 식으로 옮겨 놓은 거야. 사실은 3A의 범위는 언제가 제일 그럼 커? 언제 제일 크겠어? 두 개를 위에서 밑에 뺐는데 마이너스 1부터 4 사이에 있는 숫자에서 0에서 2 사이에 있는 숫자를 빼는 상황인데 언제가 제일 커야 돼? 제일 클 때에서 제일 작을 때를 뺄 때가 제일 크지 않아? 두 개 연립할 때? 이게 그림으로 보면 아까 한 얘기인 거야. 식으로 보면 이렇게 식으로 보는 거고. 제일 작을 때는 제일 작은 데에서 제일 많이 빼야지 제일 작겠지. 해서 A 범위가 나오지. 그럼 A 범위가 나왔으면 마이너스 1에서 3분의 4가 나왔어. 그럼 그 다음은 다시 6 곱 A 안 할까? 그냥 6의 1을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가 1을 곱해서 마이너스 6, 6의 8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는 얘랑 얘를 또 연립할 거야. 그럼 우리 더하고 싶은 거네. 두 개 더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두 개 더했을 때는 언제가 제일 크고 언제가 제일 작겠어? 두 개 더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제일 클 때 두 개를 더할 때가 제일 큰 건 당연하지? 10. 그리고 제일 작은 거 더했을 때 제일 작은 건 당연해서 마이너스 6. 지금 식으로 하면 이렇게 가면 돼. 근데 그래프로 갔을 때는 저런 상황이었던 거야. 어느 점과 어느 점을 지날 때 F6이 제일 큰지 작은지. 그래서 우리가 식 혹은 그래프로든 뭐든지 해결을 해봐야 되는, 어떻게 보면 기본은 아니지만 좀 특이한 거지만 1차라서 일단 숙제는 65번까지 숙제로 하면 되겠지?